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자, 지금 정치의 계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특히 제3지대에서 많은 이 정당 또 세력들이 힘을 모으고 있고 또 힘을 결집을 시키고 있는데요. 오마이TV에서는 오늘 이낙연 전 대표가 주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새로운 정당, 이 새로운 미래 창당 발기인 대회 현장을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뿐만이 아니고 제3지대에서 깃발을 세우고 있는 각 정치 주체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오늘 축사 또 행사 이후의 발언까지 하나하나 들어보면서 제3지대의 미래, 이것도 저희가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 옆에는 민동기 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입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세력들이 지금 다 깃발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누구냐 또 이름도 다 비슷해가지고 헷갈리긴 한데 하나하나 우선 정리를 좀 해보죠. 우선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새로운 미래 그렇죠. 창당 발기인 대회 준비를 하고 있죠. 지금 저희가 현장 모습을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당 관련된 행사라고 그 다음에 이어서 대회를 시작하게 될 텐데요. 자,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서 저희가 진행을 계속 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원칙과 상식에서 나온 이른바 그 민주당 탈당파라고 그러죠. 네, 거기서는 또 미래대연합. 미래대연합. 네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예, 미래대연합이 있어요. 헷갈립니다 막. 네, 그저께 창당 발기인 대회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양양자 의원도 했죠. 하고 있죠. 한국의 희망입니다. 한국의 희망. 거긴. 그러니까 주로 이제 미래가 많이 들어가 있고 희망. 양양자 의원 같은 경우는 한국의 희망. 희망. 그리고 그리고 이제 금태섭 금태섭 요정. 네. 거기 이제 새로운 선택. 새로운 선택과 새로운 미래. 그렇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하는 개혁신당. 개혁신당. 다 가칭입니다. 다 가칭이긴 하지만 네. 개혁신당으로 돼 있고 또 용해인 의원이 어제 또 기자회견 하던데 그렇죠. 그건 또 개혁연합신당. 개혁연합신당을 제안을 한 거죠. 이제. 네. 헷갈려요. 그리고 이제 녹색당과 정의당이 또 합쳐진다. 그렇죠. 아마 녹색정의당으로 당명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총선을 앞두고 여러 정치 세력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정말 어지럽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 다음 달에 설 연휴 전후로 해서 어떻게 좀 지도가 만들어지느냐, 그림이 그려지느냐, 여기에 따라서 총선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이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의 생각이 좀 다른 게 아니냐. 왜냐하면 그저께 있었던 이 미래 연합정당. 네, 맞나요? 미래연합정당. 어렵습니다. 네. 바른미래당 생각나기도 하고 미래연합정당 여기서 축사를 했는데 이낙연 전 대표의 발언과 이준석 위원장의 발언이 온도 차이가 있었어요. 확실히.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네. 아무래도 이준석 전 대표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손을 내미는 그런 모습이고 빅텐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네. 아직까지는 그 손을 딱 잡아챌 어떤 그런 의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그거는 이미 예정이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 이낙연 전 대표하고 이준석 전 대표는 뭐 대북 문제는 물론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정강 정책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차이가 너무 확실합니다. 사실 두 사람이 여야 전직 원내대표 대표 아닙니까? 대표 출신이죠. 대표 시절에 생각해 보세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얼마나 맞붙었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싸웠습니까? 네. 그런데 두 사람이 나와 가지고 또 따로 장당한다고 하니까 과연 지향점이나 정책이나 어떤 가치관이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양쪽에서 하는 구호는 비슷합니다. 네. 이를테면 기득권 양당 정치를 타파하겠다. 그리고 혐오와 적대의 정치를 이제 끝내버리겠다. 뭐 이런 구호를 내걸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모든 새로운 정치 세력이 만들어질 때마다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 내용만 조금씩 다를 뿐, 뭐 양당 정치, 뭐 극단의 정치를 끝내겠다 이런 거 항상 똑같았어요. 그렇죠. 국민의당 기억을 한번 해보십시오. 거의 비슷합니다. 그때도 뭐 새로운 정치, 새 정치하겠다라고 네. 하면서 나와서 깃발을 들었는데 네. 그때도 비슷하네요. 양당 정치 패해. 하지만 얘기했었죠. 어떻게 됐습니까? 화학적 결합은 어렵게 됐거든요. 음. 지금도 비슷한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느냐? 가장 주목을 받을 시기입니다. 일단 설 연휴를 앞두고 있고요. 네. 그리고
어찌됐든 탈당을 했고 새로운 신당을 만드는 이 과정 자체가 네.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가장 많이 받는 그런 시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작 중요한 문제. 자, 그럼 새로운 어떤 연합 정당이 됐든 간에 뭐가 됐든 간에 네. 이제 새로운 정강 정책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런 단계지 않습니까? 이제는 삐걱거리는 단계만 남은 거죠. 근데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는 설 전에 통합이 가능하다. 설 전 통합 또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렇게 시점을 얘기를 했지만 이준석 전 위원장 전 대표 설 전에 하는 것은 빠르다.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설 이후 통합 논의는 설 이후에 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이런 것 같아요. 이준석 위원장의 말은 대선까지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떴다방처럼 총선 앞두고 몇 석 더 얻으려고 뭉쳐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대선 때까지 가는 그러니까 가치와 정책까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네.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좀 더 길게 보는 것이고 물론 이낙연 전 대표나 이 원칙과 상식 소속 이 무소속 의원들도 우리도 뭐 할 수 있다라고는 얘기하고 있지만 좀 빠르게 하자, 빠르게 텐트를 크게 쳐가지고 그 안에 좀 모아보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차이가 있네요.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민주당 탈당파들이 이른바 미래대연합 같은 경우에는 또 이낙연 전 대표에게 네. 대권에 출마하지 않는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 어떤 약속을 하라 뭐 이런 취지로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요구를 했던 그런 보도까지 나온 상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이해관계가 다른 거를 앞으로 어떻게 제3지대라는 그런 빅텐트 안에서 네. 과학적으로 결합시킬 것인가? 저는 뭐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인터뷰에서 한 50석에서 60석 뭐 이런 얘기까지 했던데 네. 그건 진짜 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낙연 전 대표가 서 있는 정치적 기반 어디일까요? 기본적으로 호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준석 전 대표는 앞으로 정치적으로 기반 터를 닦을 수 있는 거는 계속 영남 쪽을 지금 동진 정책을 펴고 있잖아요. TK 쪽 얘기를 하고. 네. 자, 그랬을 때 양당의 어떤 흔히 말해서 제가 지금 이제 들으시는 분이 좀 헷갈리지 않도록 자, 이낙연 신당, 이준석 신당, 자 이렇게 깃발을 들었다 칩시다. 네. 그 각각의 정당에 대해서 혹은 그 정치 세력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지금 하면은 자 각각의 여론조사가 있을 겁니다. 지지율이 많이 어느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이낙연 신당과 이준석 신당이 합해졌을 때 각각의 그 지지율을 합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날까요? 저는 오히려 합하면 네. 마이너스로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 추이를 봐도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지지층이 좀 많이 반응하는 것이 영남 쪽이더라고요. 오히려. 맞습니다. 예. 네, 호남에서는 갈라지면 안 된다, 분열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이제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제 지지 기반도 지금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텐트 크게 쳐라, 네. 크게 치면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자체가 맞지 않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 좀 주도권을 우리가 쥐고 있다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 주도권 우리가 주도권 쥐고 있는데 네. 무슨 소리야? 네. 무슨 소리야? 이거 당 만든 다음에 바로 합치자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네. 생각을 하는 거고. 다만 지금 제3지대에 모이고 있는 각종 정치 세력들 있지 않습니까? 이 네. 정치 세력들이 저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자, 양당 정치의 어떤 기득권 정당의 폐해를 극복을 하겠다라고 이제 들고 나온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이상의 어떤 비전과 가치를 못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정치를 해왔었고요. 전남도지사 국무총리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당 대표까지 했습니다. 그랬죠. 문재인 정부에서도 네. 굉장히 요직을 다 거쳤어요. 흔히 말해서 민주당에서 굉장히 잘 나갔던 어떤 기득권 세력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굳이 거기서 민주당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기득권을 많이 누렸었는데 굳이 탈당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정당을 모색하는 그 과정 자체가 네. 국민들에게 선뜻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며 네. 새로운 가치를 내놓기보다는 지금까지 보여준 행보를 보면은 새로운 정책과 비전 이런 거를 내놓은 게 아니라 반 이재명 이게 상당히 분명했단 말이죠. 네.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당대표까지 지냈었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의 특히 이른바 윤핵관들의 네, 엄청난 공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 대립돼 서 있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은 네. 기본적으로 그걸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를 떠나서 탈당에 대한 기본적인 지지가 있는 겁니다. 아하, 근데 반면에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네, 새로운 신당을 만드는 것라고 얘기는 하는데 왜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설명을 못 해주고 있어요. 왜? 자,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안 됐는데 네, 자, 제3지대 빅텐트에 모여가지고 새로운 어떤 정치 세력을 추구한다? 이거는 네, 총선은요 표심이지 않습니까? 네, 자, 이 유권자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음. 한국의 유권자들이 그렇죠. 내가 어떤 정당을 지지했을 때 저 표가 사표가 된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면은 지지를 끝까지 할 것 같습니까? 저는 안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명분이 있는 탈당이냐 신당 창당이냐 이것도 그렇죠. 중요하게 보고 있다 이런 지적이고 오늘 이제 보도가 된 그러니까 오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CBS 라디오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난달에 만났대요.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나서 네. 탈당하지 말라고 얘기했다라고 오늘 라디오 방송에서 털어놨더라고요. 그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 네, 인터뷰를 했죠. 예, 네. 당내에서 투쟁하는 게 더 효과적일 거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갈 때가 아니고 나가봤자 잘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의미를 좀 내포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 네. 명분도 없고 잘 될 거라는 어떤 전망도 박지 않다 이렇게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수학을 잘 못하지만 네, 탈당을 해서 예, 새로운 신당을 만들어서 그게 빅텐트가 됐든 제3지대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네, 어떤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이제 모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대단히 복잡한 고차 방정식입니다. 근데 그 고차 방정식을 풀려면은요 하나 다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네, 아까 제가 얘기한 가치와 비전 이것도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각 이질적인 정치 세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대 공약수가 있는 것이고 네, 최소 공약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이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약수 사이에 접점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주관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지금까지 새로운 정당을 추진했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잘 안 됐느냐? 다 이거에 다 실패했어요.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약수 사이에 접점 찾기 실패했다는 거. 네, 더더군다나 지금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신당만 5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신당을 추진하겠다는 그 세력만. 아 어렵습니다. 자, 이 5개 정도 되는 지금 이 세력들이 네, 제3지대 세력들을 하나로 뭉치기가 아, 한국 정치사 정당사에서 이거는 가능성 없어요. 가능성 없다고 저는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단정을 지으셨는데, 네. 네, 한번 보겠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아니 저는 가능성 없다고. 가능성 없다. 예. 너무 어렵다. 이건 너무 너무 그러니까 어렵다. 수학에서 고차 예. 방정식 중에서도 대단히 난이도가 높은 아 고차 방정식. 풀면 되죠. 방정식. 네. 과연 풀 수 있는 수학 능력이 될 수학 것인가? 잘하세요? 네. 수학 못합니다. 예. 수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렵다. 네. 고차 방정식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언급하신 것처럼 이게 뭐 사실은 지분 싸움부터 뭐 공천 그럼요. 후보들이 나오는 각 정파에서 나온다고 했을 때 그거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네. 또 비례 순번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정말로 단순히 얘기해서요. 네. 자, 이낙연 전 대표가 당 대표 총리까지 했고 네. 대선 후보로까지 나갔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런데 민주당을 탈당해서 새로운 신당을 또 만드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저는 가치와 명분 이런 거 다 걷어내고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거 제외하고 네. 대권에 대한 욕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하. 자, 그럼 대권에 대한 욕망을 했을 때 이준석 전 대표 그리고 흔히 말해서 원칙과 상식 소속의 어떤 민주당 탈당파 의원들 네. 동의할까요? 동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낙연이라는 그 전 대표의 이 얼굴로는 네. 새로운 어떤 신당이 됐든 제3지대가 됐든 이걸 표방할 수는 없거든요. 그거를 이낙연 전 대표가 받아들일 것이냐. 저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뭐 왜 탈당해서 왜 신당을 만들려고 하겠어요? 대권 나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대권 때까지 이제 함께할 가치를 함께 네. 공유하고 그럴 이제 정당을 만들자. 텐트가 아니라 튼튼한 집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그렇죠. 이준석 위원장의 최근 나온 발언이었으니까 과연 그런 지향점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네. 이낙연 전 대표가 자, 지금은 네. 반 2.
네. 그러니까 반명이라 그러죠. 반명, 그리고 비명, 반윤, 반명. 예. 비명 네. 이게 이제 하나로 모였어요. 음. 대충 이제 텐트 하러 들어오긴 했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집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자, 집을 집을 지어야 되는데 텐트 말고 살 수 없으니까. 그렇죠. 집을 어떻게 이제 지을 것이냐.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일단 텐트 치고 네. 여기서 살림살이 대충 마련해가지고 여기서 뭐 몇석하고 뭐. 여기서 이렇게. 밥 좀 해먹고 네. 캠핑 왔다 치고 이렇게 출발하는 거야. 네. 단칸방에서 출발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준석 전 대표는 그럴 의사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게요. 그 텐트가 음. 국권이 유지가 되겠느냐? 네. 무너지기 쉽죠. 아. 저희 시청자 황목승님께서 빅텐트 유권자가 원하나 절대로 아니다. 정치를 어떻게 해왔는지 흐름을 읽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읽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게 우습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권자들 뭐 판단이 결국엔 있게 될 텐데 뭐 네. 빅텐트든 뭐 스몰 텐트든 네. 아니면 뭐 벽돌집이든 삼지대가 모인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가 있을 터인데 그러니까 이게 참 제가 볼 때는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빅텐트가 정말 이 스무스하게 아무 문제 없이 잡음 없이 잘 쳐진다 그러면은 뭔가 잘 되고 있고 네. 가치적으로도 결합을 하고 있구나 안 싸우네 여기 유권자들이 놀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뭔가 잡음이 조금이라도 나온다. 그러면 뭐 양당 정치 이제 패해 뭐 새로운 정치 한다고 하더니 똑같네 똑같아 더하네 더해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자, 그 박종호 기자가 얘기한 네. 바로 그 문제가 저는 굉장히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네, 소소한 어떤 약간의 그렇죠. 이견차가만 뭐 있는 것처럼 그렇죠. 아직까지는 보도가 됐잖아요. 뭐 불거진 건 없죠. 예, 크게 불거진 건 근데 없어요. 그게 맥시멈입니다. 모든 신당 창당 과정과 네,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할 때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굉장히 많이 받을 때가 그때까지였어요. 새로운 뭐 어떤 거를 얘기하고 네.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를 얘기를 할 때 그 언론들이 많이 주목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진짜 모여가지고 자 같이 갈지 안 갈지 이런 거를 논의하는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이질적인 정치 세력들이 모였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갈등이 노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흔히 말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어떤 그 실망한 유권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요 층이 있습니다. 그 아하. 층들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만큼 이 제3지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긴 했습니다만 자 앞으로 이 제3지대라고 하는 이 모인 정치적인 이 세력들 사이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발생했던 그 비슷한 모습을 마주하게 됐을 때 자 그때도 과연 지금과 같은 어떤 관심을 보일 것이냐 그리고 언론들이 지금과 같은 언론 보도 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네요.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이른바 좀 허니문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기간이죠. 좋은 이제 기사가 많이 나오고 희망적인 기사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 5개 정치 세력들이 지금 이렇게 모여가지고 네.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가장 큰 이유는 곧 설 연휴거든요. 아하 설 연휴에 밥상머리 뭐 정치 얘기 뭐. 그렇죠. 자 거기까지 가는 게 저는 최종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예. 그래요. 자 지금 보면은 앞에 한번 보시면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앉아 있는데 저는 넥타이 색깔에 좀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저번에 탈당 기자회견할 때는 붉은색 넥타이를 하고 붉은 와서 계통이었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네. 깜짝 놀랐는데 지금 오늘 보니까 약간 색깔이 파란색, 블루 계열도 있는 것 같고 약간 좀 옐로우빛도 좀 감도는 것 같고 화이트 계열도 좀 있는 것 같고 약간 확실한 것은 붉은색은 없어졌습니다. 붉은색이 퇴출됐군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제3지대의 그런 표현을 한 그러니까 다양한 색이 좀 어우러진 듯한 그 넥타이를 하고 오면서 네. 자신의 뭐 지향점 빅텐트 크게 쳐달라 그리고 희망을 담은 넥타이를 맨 게 아니냐 하고 온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듭니다. 박종호 기자의 멘트를 바탕으로 또 한 번 해석을 하면 네. 지난번에 탈당 그 기자회견 할 때 선언할 때 붉은색 계열의 넥타이였지 않습니까? 네. 이준석 전 대표를 상당히 염두에 둔 어떤 아, 그런 제스처였다면 네. 자 오늘 오늘 상당히 준비 여기는 예. 이준석 전 대표보다는 제3지대 빅텐트를 염두에 둔 그러게요. 넥타이 색깔로 알아본 박종호와 민동기의 내피셜이었어요. 그래요. 그런 이제 바람들이 이낙연 전 대표의 생각들이 담겨 있는 넥타이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 새로운 미래 창당 발기인 대회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이후에 이제 창당 발기인 대회가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이제 각 이 정파 좀 약간 그런 느낌이 나. 옛날 무슨 이 무협지나 아니면은 사극 같은데 보면은 거기 부족장들이 와서 모여서 회의하고 뭐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은데 그런 또 세레모니가 진행이 됩니다. 자, 오마이 TV를 통해서 제3지대의 어제 그저께는 이 미래의 뭐죠? 이름이? 미래 뭡니까? 미래 대연합. 미래 대연합 어렵습니다. 네. 이름이 미래 대연합 창당 발기인 대회가 있었고 거기 보니까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위원장하고 김종민 의원 세상 여기 스타벅스에 앉아가지고 이제 그 사진이 네, 사진 많이 좀 찍혔죠. 찍고 네. 얘기도 차담도 했는데 결국 여의도 카페니까 이 부근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그 스타벅스인 것 같아요. 앞에 네. 또 건물이 네네네. 보니까 그 건물이던데 어쨌든 네. 거기 앉아서 그림을 좀 만들곤 했지만은 결국 이 창당 발기인 대회에서 한 워딩을 보면은 빅텐트 크게 쳐달라, 텐트 네. 크게 쳐달라라고 한 이낙연 전 대표의 그런 일성, 그런 주장, 발언과는 달리 이준석 전 대표는 아유 텐트 이게 부실하지 않냐, 튼튼한 집 지어서 우리가 대선 때까지 가야지, 떴다방 안 된다 이렇게 쐐기를 박아가지고 네. 거기서부터 좀 저는 균열의 이 모습이 좀 보인다라고 판단했었는데 맞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그렇죠. 근데 오늘- 일단 오늘도 다 참석을 한대요. 그러니까요. 예. 참석해서 또 바로 이제 얼굴 앞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어떤 얘기를 할지 여기에 따라서 또 제3지대 판세가 또 흔들릴 수 있다. 근데 이제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일단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더 받아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설 완전히 전이니까. 뭐 선을 긋는다거나 이런 식의 얘기는 예. 하지 않을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도 그 정도 저는 정치적인 음. 어떤 감각은 있다고 보거든요. 뭐 어느 정도 입장을 밝히되 네네. 약간의 여지를 두는 쪽으로 아.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먼저 텐트 먼저 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예. 설 연휴까지 가야 되는 것이고 음. 그때까지는 뭔가 삐걱거리는 모습을 이렇게 표면화시키기보다는 네. 뭔가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뭐 보여줄 필요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한 어떤 발언과 제스처가 나오지 네. 않을까 싶어요. 사실 저희 시청자분들도 좀 보시면서 제3지대의 파괴력이나 제3지대 역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3년 차가 됐는데 네. 민생이 너무 힘들다. 그럼요. 그리고 전쟁 위험이 계속 커지고 있다. 네. 경제도 오늘 보니까 뭐 코스피 상황도 안 좋다. 그렇죠. 주식 시장 안 좋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오늘 뭐 계속해서 그 뉴스가 나오던데 네. 북한의 움직임이 음.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의 어떤 북한 전문가들은 1950년 6월 이후에 가장 큰 지금 위험 순간 이런 그런 지금 분석까지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위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3지대에 그러니까요. 속하는 쪽에서도 이제 입장을 내놓아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북한 문제라든가 안보관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낙연 전 대표하고 이준석 전 대표는 상당히 결이 다릅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 결이 다르기 때문에 네. 일단 이 부분부터 이견에 아마 조정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이 계속 여론조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목소리는 뭐냐면은 이번 선거는 여권에 대한 그렇죠. 윤석열 정권의 심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저는 또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그런 판단할 것 같아요. 누가 과연 제일 선명성을 보여주고 있느냐. 네. 시대 정신에 맞는 네. 뭐 새로운 정치도 새로운 정치지만은 현 정권에 대한 심판 누가 제일 잘 해낼 수 있느냐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단 말이죠. 그런 생명성을 드러낼 수 있느냐. 근데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에 나오기 전에 계속했던 얘기 또 거기에 대한 비판을 보면 아니 왜 총구를 내부로 돌리고 있느냐 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단 말이죠. 사실 두 가지에 대해서 답을 네, 내줘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3지대 정당이 성공하려면 첫 번째 네. 이낙연 전 대표만 하더라도 과거 기득권 정당 양당 체제에서 기득권에 속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길 왜 나와서 새로운 정치를 하려고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 아직 명확하게 설명을 못 해주고 있고요. 네. 갑자기 양당 기득권 체제에서 상당히 흔히 말해서 단맛을 봤던 굉장히 기성 정치인인데 어느 순간 갑자기 다당대 전도사가 됐지 않습니까? 예.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잘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설명이 필요하다. 텐트 전문가 된 듯한 느낌도 들고. 예. 두 번째는 네. 자 그러면 민주당이 아니라 왜 자신을 향해서 이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가? 새로운 어떤 정치 세력을
지지를 왜 자기에게 몰아줘야 되는가에 아. 대해서도 역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 그 얘기는 명쾌하게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여론은 네. 미미하고 아직은 유동적이다. 유동적이다. 예. 아직은 유동적이다. 자, 그리고 오늘 보면은 이 새로운 미래 창당 발기인 대회 하면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색깔을 당 색깔을 이렇게 간다고 해요. 보시면은 뭐 짙은 뭐라고 할까요? 짙은 약간 네이비? 네이비 짙은 예. 아, 그러고 다크 보니까 네이비 그런 바다색. 오마이뉴스 지금 뒤에 아. 배경화면하고 저희랑은 좀 다릅니다. 저희는 더 밝아요. 아 우리 저 오마이뉴스는 네. 오마이 TV는 밝은 네. 네. 밝은 파랑이고 네. 극구 지금 부인을 아니 이제 보세요 색깔을 다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상징색보다는 더 좀 뭐 진하고 깊은 바다색이다 이런 의미를 담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짙은 바다색, 뭐 다크 네이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제 뭐 창당 발기인 대회는 거의 이제 마무리가 돼가는 것 같고요. 창당 발기인 대회 이후에 본격적인 세레모니가 축사도 이어지게 되고 제3지대 지금 상황을 좀 가늠할 수 있는 발언들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오마이 TV를 통해서 생중계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한번 지켜봐 주시고 자 오늘 보면은 원희룡 전 장관이 네. 출마작을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네. 인천 계양 쪽으로 출마를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좋아하던데 옆에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궁금하긴 하던데. 아니 원래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출마를 하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하게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어디다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네. 추상적인 어떤 그런 어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재명 맞아요. 대표가 있는 지역구에 자신은 출마하겠다라는 의사를 공공연하게 밝혀왔기 때문에 네. 사실 원희룡 전 장관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에요. 원희룡 전 장관도 결국에는 네. 대권에 대한 어떤 그런 플랜을 가동시키고 있는 정치인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센 경쟁자랑 이번에 붙어가지고 뭐 지더라도 네. 원희룡 전 장관 입장에서는 국회의원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원희룡 장관은 그 계산을 하고 네. 출마 선언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불출마 선언을 했고 원희룡 전 장관은 이제 개항을 가서 네. 어려운 싸움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정권이 이제 뭐 3년 정도 그렇죠. 3년 이상 남아 있어서 네. 이거 총선 이후에도 정권이 계속된다라고 생각한다면 네. 뭐 더 역할이 있을 것이다 쓰임새가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센 모습을 보여주겠다. 뭐 양평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의혹에 대해서도 원희룡 장관이 정말 진짜 온몸 던져서 막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기류를 이어간다 총선 때도 네. 내가 뭐 내 온몸 던져서 막겠다 뭐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만 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앞으로 이제 공천관리위원회와 관련해서 공천 기준이라든가 네, 이제 전반적인 어떤 이제 공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언론 보도를 쭉 스크린을 하면서 요 얘기는 꼭 한번 하고 싶었어요. 예, 기본적으로 지금 민주당의 어떤 공천과 관련해서 현역 의원들이 있는 곳에 네. 어떤 예비 후보가 만약에 뭐 출사표를 던진다. 그러면 언론들이 표현이 자객 공천 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쓰죠. 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요. 네, 한동훈 위원장이 현역 물갈이를 한다. 그리고 용산의 참모들, 특히 검사 출신들 참모들이 뭐 부산이라든가 경북이라든가 강남 어디에 네. 뭐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 개혁 공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요? 이거는 언론들이 보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 예, 이건 철저하게 이중적 잣대예요. 그리고 뭐 교통 정리가 됐다느니,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호의적인 단어를 예. 사용을 해요. 국민의힘 이 공천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검액관, 용액관들이 가고 있는 그런 지역이 정해지면 교통 정리가 됐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습니다. 뭔가 잡음이 없이 잘 된 것처럼 예. 그렇게 포장을 하는 모습이 보여진다. 반면에 민주당과 관련해서는 뭐 제가 특정 의원 이름 얘기는 안 할게요. 네, 그 현역 의원들이 뭐 누가 거론되면은 또 뭐 언론에 나와가지고 그 공천의 문제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언론도 네,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면서 지금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어떤 언론 보도 행태는 조금 문제가 심각하다. 그렇네요. 예, 이 얘기는 좀 꼭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권에 좀 유리한, 그러니까 사실
우리 시청자도 마찬가지고 국민들이 볼 때는 언론을 뭐 다 꼼꼼히 읽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네. 헤드라인만 딱 보더라도 네. 여기는 뭔가 공천 때문에 난리가 났나 보네. 네. 야권, 네. 민주당 좀 보고 여권은 뭔가 시끄러울 줄 알았는데 잘 조용히 잘 되네. 네. 안 싸우네. 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현역 물갈이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민주당은 현역 물갈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왜 그 그럴까요?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희한하네요. 왜 그럴까요? 정치 보도의 어떤 정파성이 네. 그런 식으로 교묘하게 작동되고 교묘하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동이 되고 있다. 네.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지금 발기인 대회는 끝났습니다. 새로운 미래 발기인 대회는 마무리가 됐고요. 출범식을 지금 대기를 하고 있어요. 이준석 대표 이준석 들어왔네요. 위원장. 표정이 정말 밝습니다. 저렇게 활짝 웃는 모습 오랜만에 보네요. 이준석 위원장이 활짝 웃으면서 뭐 이낙연 전 대표보다 더 지금 각광을 받고 후레쉬를 많이 받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요. 예. 자,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이 개혁신당 창당 발기인 대회인 줄 알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예정이 돼 있는데 예. 그리고 저 넥타이를 다시 한번 보면 이준석 위원장이 오렌지색을 맸습니다. 개혁신당의 상징색이 오렌지색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넥타이도 오렌지 빛깔. 예, 귤색이라고 귤색. 귤색 이 넥타이를 하고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출범식에 참석하고 있는 이준석 위원장 오마이 TV 생중계를 통해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자, 2부 출범식도 저 오마이 TV가 중계 방송해 드릴 테니까요. 계속 봐주시고 아직 이제 오마이 TV 지금 방송 보시면서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도 오마이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준석 위원장이 제일 일찍 온 것 같습니다. 외빈으로는 제일 일찍 와서 지금 앉는 것 같고, 네, 이낙연 전 대표도 뒤에서 이제 손님들을 맞이하고 그렇죠. 있는 것 그 같아요. 뒤에 이낙연 전 네. 대표가 지금 오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한창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시기입니다. 그렇죠. 예. 자,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위원장 지금 악수를 하기 일보 직전인데요. 어떻게 인사를 나누게 될지. 밖에서 인사를 하고 왔나요? 네. 자, 자리를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밖에서 인사를 하고 온 것 같습니다. 밖에서 인사를 하고 온 것 그렇죠. 같고요. 저희는 여기서 또 어떻게 인사하냐, 악수하냐 네. 좀 보려고 했는데 네. 밖에서 인사를 한 겁니다. 뭐 일부러 인사 안 한 거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밖에서 한 것 같고요. 근데 이낙연 전 대표는 그 이준석 위원장이 이제 젊은 세대 어떻게 그렇죠. 대표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서로 보완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자신의 어떤 경륜, 뭐 나이도 있지만은 경륜, 경험 많이 했던 이런 것과 이준석 위원장의 뭐 패기, 뭐 젊음 이런 게 좀 어울릴 수 있다, 보완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순진한 생각이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네. 국민의힘이라든가 혹은 민주당이라든가 음. 단일한 정당 하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는요 서로 지지 세력이 달라요. 그게 합쳤을 때 네. 과연 그 시너지 효과가 나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래요. 자,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을 것인가? 자 냉정히 말해서 네. 자 지금 저 모습을 이준석 전 대표 지지자들이 온전히 지지를 보낼 것인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아하. 마찬가지로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저 모습을 네. 보면서 온전히 다 지지를 보내고 있는가 그거는 따져봐야 될 문제죠. 오히려 이탈할 가능성도 저는 배제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오히려. 봐요. 그러면 이준석 위원장 입장에서도 네. 이건 무작정 손잡을 수는 없다 이렇게 그래서 판단할 수가 있겠네요. 이준석 전 대표는 다 지금 보고 적절한 있는 거죠? 발언과 멘트를 통해서 일정 정도 거리를 두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게요. 네. 그 거리가 좀 느껴진다라는 거고 지금 양양자 의원도 지금 와 있고요. 박원석 전 의원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조홍천 의원도 지금 들어오고 있네요. 특히 이게 현역 의원 5명 확보하지 못하느냐 그렇죠. 이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지금 정의당하고 나중에 이제 만약에 총선 이 제3지대 네. 이 세력들이 기호 3번. 3번을 두고 싸워야 되거든요. 3번. 네. 이건 무시 못할 것 같아요. 아유. 기호순. 3번이냐 4번이냐는요. 굉장히 맞아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 예. 양당이 싫은데 그럼요. 그러면은 몇 번 할까?
그럼 1번, 2번보다 3번이 제일 낫겠지. 유권자의 심리는 그렇게 가게 돼 있거든요. 할 수 있다. 네. 그런 우려가 있다. 네. 이런 거고. 네. 그리고 3번 얘기했지만 사실은 5석 이상이 되면 뭐 교섭단체까지 가면 좋겠지만 못 네. 가더라도 그렇죠. 지원받는 돈 액수가 달라요. 그럼요. 네. 보조금이라든가 지원금 액수가 굉장히 선거 다르기 때문에. 보조금도 다르기 때문에 네. 교수단체까지 가면은 그 액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네. 그래서 이준석 위원장도 교수단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도 그렇고 다들 교수단체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네. 그래서 이른바 빅텐트는 우선 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교섭 단체를 만드는 필요성에는 서로 공감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이후 일정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계산들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요. 자, 저희가 이제 투샷으로 이준석 위원장과 이낙연 전 대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옆에는 금태섭 전 의원인데 저 화면에는 이제 잘려 있습니다. 투샷으로 반만 나오네요 지금. 이준석, 이낙연, 이른바 뭐 김용남 전 의원 했을 때는 뭐 낙석연대, 낙석주의 이런 얘기도 했었고, 낙석 연대라 그랬죠. 네, 그래서 이제 낙석주의, 그러니까 낙석도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낙석 연대, 낙준 연대 뭐. 지금 뭐 낙중연대로도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연대가 잘 될 것인지. 금태섭 전 의원도 나왔습니다. 네. 함께 하고 있는데 빅텐트 그 크기와 그다음에 그 빅텐트 안에 누가 들어와서 살 것인지 그렇죠. 너무 궁금합니다. 자, 지금 뭐 설 연휴 전 뭐 얼마 설이 뭐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사이 며칠 사이 뭐 시시각각 상황이 변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마이 TV를 통해서 현장 상황들 또 저희 이제 분석하는 내용들 잘 봐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지금 애국가를 부르고 있는 현장 모습이고요. 자, 오늘 축사까지 저희가 지켜보면서 제3지대의 지도, 제3지대 판, 빅텐트냐 스몰 텐트냐, 벽돌집이냐, 어떻게 따로 살림 차릴 것이냐 궁금한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동기 평론가 오늘 고생 많았고요. 저희는 금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